자, 3교시 가겠습니다. 한 방에 갑시다, 이건. 힘드시니까. 네가 힘들면서 전 힘들지 않아요. 단지 화가 날 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못하니까 여기서만 그냥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잘라요. 증서표 해요. 네, 또 나가면 또 뭐라 할까 봐. 죽겠어요. 무서워요, 진짜. 자, 가겠습니다. 자, 3교시 1번. 3교시 첫 번째 문제는 뭘 낸 거냐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낸 거예요. 네. 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구분하는 건 우리 거의 대부분 다 무엇이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로 하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건 잊으시면 안 되는데, 잊어도 되는데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형성평가의 가장 실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뭘 제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 목표의 유형으로 얘기해 봅시다. 목표의 유형. 이거는 장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감사합니다. 얘는 단기죠.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얘는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감사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을 제공하는 거? 이걸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목표는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거예요? 4.5kg을 감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5kg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목표인 거예요? 장기 목표인 거죠. 그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지금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평가는 당연히 형성평가가 되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이 지문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지문이어서 그냥 이렇게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네. 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정계수라는 말, x라는 변수로 y를 뭐 할 수 있는 별량? 별량의 비율, 설명할 수 있는 별량의 비율을 의미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공유, 분산,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 별량,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별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굳이 바꾸면 설명할 수 있는 별량의 비율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81%라고 했으니까 0.81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상관계수는 얼마? 죄송해요. 상관계수는 얼마? 0.9가 되겠네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자, 오차의 별량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에서는 잔차 별량이라고 썼습니까? 잔차나 오차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별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 와우, 2번. 하프 스쿼트 하고 있습니다. 1RM이 이렇습니다. 이건 뭘로 풀어야 됩니까? 이건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몇 RM은 1RM은 W1은 무슨 의미? 죄송해요. W0는 무슨 의미? 그래서 W1을 얘기하는 거죠. W1이라고 하는 건 제로에다가 0.025를 곱해서 이걸 곱하면 되는 값인 거죠. 그걸 다시 비율로 준 거예요. 2번을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문제를.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얼마라고 줬으니까요. 110kg이라고 줬죠.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110
곱하기 0.025 곱하기 몇 회를 줬어요? 반복 횟수 6을 줬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6.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1Rm을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W0가 지금 얼마? 110 더하기 16.5가 나오는 거니까 126.5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값? 1Rm 값. 그러면 단위는 뭐라고 써야 할 거냐면 킬로그램. 그 킬로그램에 몇 퍼센트를 물었어요? 0.8을 물었네요. 그럼 곱하기 0.8. 이거 하면 101.2 킬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01.2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맞추셨습니까?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뭐예요? B만 고르래죠. 패션 모델. 패션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런 B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신체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에 해당돼요? 라고 물었죠. 그러면 여기는 절대 아닌 거죠. 무슨 비만인 거니까? 마른 비만인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닌 거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3번. 3번.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라고 됐으니까 이거는 기출이네요. 무엇? 거꾸로 낸 거니까. 사. 궁사할 때 사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학사사상의 목적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사상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궁술이라고 하는 게 뭐의 수단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교육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의 조화로운 발달의 수단이 되는 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의 수단이 되는 꼴. 그래서 뭐라고 써드렸냐면 무슨적 발달? 라고 쓴 거예요. 그게 학사사상이에요. 학사사상. 활쏘기를 통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이고자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차와 2차 도마에서 2심판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감점 점수들을 합산한 다음에 그 합계에서 몇을 뺀다? 10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제시한 것처럼 무엇을 높이려고 하는가? 객관도. 이건 뭐 그냥 답을 준 거네요. 이거는 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거네요. 설마 시험지에 냄새 맡진 않았죠? 너무 크게 웃잖아요. 네? 자, 4번. 4번. 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선생님들이 짜증 내시는 거죠. 책이 없잖아! 이런 거죠. 가는 무슨 모형을 썼다고 했어요? 나는 무슨 스타일? 답 다 줬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 한다는 거니까? 포괄. 그래서 그 포괄을 어떻게 합니까?를 물었죠. 그쵸? 그래서 가인 스포츠 교육 모형은 무슨 선수의 역할을 부여해서 B 선수의 역할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을 수업에 뭐 시키고 있는 꼴? 참여시키고 있는 꼴. 됐어요? 그 다음 9 포괄형 스타일은 어떻게 했길래 모든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꼴이에요?
계열성 있게 과제를 조직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했던 거죠. 아, 이런 문제는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또 지자랑한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엄청나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냈던 뭐 불평등 뭐 있었죠. 뭐 오퍼인가 뭐 시계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렇게 낸 거예요. 이런 건 틀려도 된다고요. 이거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포지션과 관련된 이거 쓰라고 해서 지금 이거 쓴 거였어요. 모든 학생이 각 포지션을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거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맞추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단서를 다 줘서. 이건 틀려도 돼요. 네. anyway, 위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도 문제를 잘 내셔야 된다고요. 그 불평등의 요소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문제 자체를 시사하는 바를 그렇게 줘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평등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칙과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윤리로 물어보면 정의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무슨 정의예요 그러면? 평균적 정의가 되겠죠. 같은 건 같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물어야죠.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그만할게요. 됐어요? 마지막에 있는 나 지문은 뺄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그냥 넣어봤어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별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과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냄새가 엄청 나네요. 그쵸? 제 냄새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가도 되겠습니까? 서정희가 자신감을 갖고 팀틀에서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를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근거에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무엇?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미치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변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틀리는 거죠. 왜? 여기까지는 안 보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주어서 무엇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목표인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면 이걸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무엇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바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의 유능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하고 되게 유사한 거라고요. 그래서 답에 제가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개인의 능력 또는 자신의 능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유능성이 높아질 거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칸이 없어서 제가 못 썼어요. 아까 하트의 유능성 동기론이랑 똑같잖아요. 무슨 성공을 수행해야지만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지만 유능감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야 자신감 있게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가십시오. 알고 가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문제는 낸 거고요. 마지막 문제.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넘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띠임틀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는 이유를 자이언스의 단순 존재 가설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혼자 넘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익숙한 과제였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누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타인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무슨 수준이 높아지는 꼴? 각성 수준이 뭐해지는 꼴? 높아지는 꼴. 각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그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되는 꼴? 높아지는 꼴.
됐나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묻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거 나한테 익숙한 과제일수록 수행력이 향상됩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가도 되겠어요? 네. 그 다음 6번.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중 154명 중에 여자 선수는 몇 명? 0명입니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참여 못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중동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 선수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해요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따라서 죄송해요. 세 개 중에 어느 거? 사회화 상황을 쓰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 문제는 축구는 무엇이 있고요? 훌리거니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는 훌리거니즘이 없습니다. 라고 써드렸습니까? 네. 무엇이 갖고 있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무슨 성? 정의성. 그래서 야구는 스포츠에 대한 정의성이 굉장히 뭐해요? 높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요, 낮아요? 낮을 거예요. 됐어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됐어요? 그래서 훌리거니즘이 있다, 없다? 없다. 축구는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축구는 이게 굉장히 뭐 할 거니까? 축구는 이게 뭐 할 거예요?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할 거예요? 높을 거예요. 그래서 훌리거니즘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점으로 따지자면 첫 번째 문제는 1점, 두 번째 문제는 1.5, 1.5에서 3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도 제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였네요. 그런데 두 가지를 쓰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그렇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정범 선수의 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바꿨어요. 또 제 냄새 난다고 할까 봐. 됐죠? 백호 찾았죠? 그럼 백호가 왜 더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까를 두 가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됐어요? 네, 첫 번째 무엇이 느려지는 거예요? 무슨 시점? 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이 정우에 비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투수가 던진 공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그만큼 뭐해지는 꼴? 많아지는 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시간이 그냥 길어진다라고 쓰시면 돼요. 탐색 시간이 길어졌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스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무슨 피드백? 무슨 피드백? 수용 지식, 죄송해요. 수용 범위, 결과 지식. 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빨간 목표판을 뭐 했을 때만, 벗어났을 때에만 결과 지식을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 범위, 결과 지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써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선생님들이 좀 안 보셨던 내용이네요. 결과 지식이 다른 결과 지식의 제시 방법보다 운동기술 수행과 파지에 더 효율적인 이유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라인 치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 목표로 한 그 범위보다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보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엔 무엇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차를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오차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엔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쓰면 정보의 활용과 무엇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하냐면 동기의 유발을 강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이 쓰면 무엇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기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니까. 피드백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들.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말 자체가 결국에 무엇이 갖고 있는 기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피드백이 갖고 있는 기능과 똑같다고요.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문제를 잘 확인하세요. 운동기술의 수행과 파지의 더 효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도 될까요? 네. 경신이와 학선이의 주장에 해당되는 동기 유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됐어요? 네. 무엇입니까? 무동기.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경신이의 방과 후 찾으셨나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빠짐없이 참석시키기 위한 교사의 중재 전략을 와이너의 귀인이로 차원에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선수 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어떤 상황? 학습된 무기력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아, 학선이가 안 했다고요? 학선이는 뭐예요? 과제, 성취. 죄송해요. 과제, 성취. 그 다음에 경신이는 무동기. 됐죠? 됐죠? 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경신이를 끄집어내줘야 하는 거니까 귀인의 유형을 무엇으로 돌리거나 노력으로 돌리거나 또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귀인을 두면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이와 더불어 제가 띵틀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선생님께서 칭찬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응집력? 무슨 응집력? 사회 응집력. 그 중에서도 무엇?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라고 제시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9번. 이런 게 이제 미치죠. 돌아버리죠. 그렇죠? 자, 일단 없으시면 좀 찍으세요. 세 개인가 네 개 찍어야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촬영하시는 분은 입술을 바르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답에는 적혀 있으니까 설명해도 되죠? 답은 있으니까 설명해도 되죠? 자, 답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슨 페어 플레이와 무슨 페어 플레이? 자, 이 두 가지의 페어 플레이는 어떤 게 공정한 시합입니까를 묻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 페어 플레이는 무조건 뭐만 지키면 돼요? 규칙만 지키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란 성문화된 규칙, 즉 다시 말하면 글로 써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그 규칙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준수하기만 하면 그 시합은 무슨 시합이다?
공정한 시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헌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얘는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규칙을 지켰으나 윤리적으로 뭐 할 수 있더라? 비판을 받을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리주의의 관점과 똑같다고요. 공리주의의 관점이 뭐였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죠. 그래서 내가 빈볼을 던져야 되나 안 던져야 되나를 고민하는데 내가 빈볼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승리를 가져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빈볼이라는 행위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헌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면 빈볼을 던져서 예를 들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윤리적인 비난을 받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침대 축구하는 중동 축구를 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아니에요. 규칙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비형식적인 페어플레이는 이 관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관점인 거죠. 이것도 지켜야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유된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도 될까요? 가도 돼요? 그런데 단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공정한 시합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무엇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기준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 기준이 상대적인 거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어떤 때는 상대 선수가 넘어져 있으면 축구할 때 바깥으로 차내는 게 당연시 여기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죄송해요. 무슨 시합을 실현하는 방향? 그래서 요거는 문제점. 가도 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공리주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뜻. 형식적인 페어플레이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낸 문제가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슨 반칙? 의도적인 반칙. 그래서 의도적인 반칙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때야 된다? 말 그대로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 의도를 잘 풀어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게 따라와야죠. 그럼 그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거의 나쁜 의도예요? 무엇을 위한 의도인 거니까? 승리를 위한 의도인 거니까. 그게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불순한 의도인 거예요? 불순한 의도인 거죠. 왜요? 그 불순한 의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승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슨 주의 관점에서? 의무주의 관점. 의무주의는 뭐예요? 규칙을 지켜야죠.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무주의는 규칙의 준수가 되어야 해야 돼요.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 규칙을 준수하는 그 행위는 반드시 선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순수해야 한다고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의무주의라고 한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의무주의 관점에서 경기 및 상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경기 참여자의 어디에서 벗어난 거? 의무에서 벗어난 케이스예요. 왜요? 이 의도 자체가 치는 행위 자체가 불순하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파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상이라는 말은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해당 경기의 본질과 거리가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윤리상이란 얘기는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 공정한 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답으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 가에서 밑줄친 기억에 나타난 윤리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만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가 지금 무슨 조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부 조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승부 조작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제시되는 것처럼
여기에 제시되는 것처럼 여기 없어요. 안 썼어요, 제가. 그러네. 안 썼습니까? 여기 있다. 경기의 본질과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문제가 메인인 거죠. 가와 나는 모두 다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주의 관점에서 쓰래요? 네, 비형식적 페어플레이 관점에서 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윤리적인 죄송합니다. 의무주의 관점에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하지 않은 거? 뭐 하지 않은 거?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죠. 누가 갖추어야 될 의무? 선수가 갖추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면 똑같은 말을 또 쓰면 위에서 했던 팔을 의도적으로 치는 행동 있어요? 팔을 치는 행위 있습니까? 그 행위의 의도는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무엇과? 승리와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비판을 받는 거고 요걸 다 하지 않아서 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렸던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럼 얘는 의도적인 파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요?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규칙을 벗어나지 않았죠. 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기들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경기 규칙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즉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에 대한 존중하지 않았고 심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9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10번. 맞추셨습니까?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문제가 쉬웠습니까? 자. 자, A팀. 두 가지 쓰면 되죠. 하나는 일의 형태, 하나는 근수축의 형태. 일의 형태는 무슨 일? 양의 일. 왜 양의 일이에요? 자,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장력은 무슨 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용력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게 무슨 역인 거예요? 반작용력인 거죠. 이 반작용력이 결국엔 무슨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자 힘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알자 힘의 작용 방향은 어딘 거예요? A로 보면 어디예요? 왼쪽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긴다고 했으니까 알자 힘의 작용 방향과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은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꼴? 그래서 중요한 건 저 장력이 내가 발휘되는 실제적인 힘이긴 하지만 저게 작용력이면 반작용력이 결국엔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자 힘의 작용 방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알자 힘을 제가 찾아냈어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B팀은 뭐 하면서? 앞으로 끌려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은 어디로 가고요? 앞쪽으로 가고요. 장력은 무슨 방향으로 가는? 아니 죄송해요. 반작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음의 일. 따라서 얘는 알자 힘의 작용 방향과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양의 일. 그 다음에 무슨 수축? 단축성 수축이 되는 거죠. 됐어요? 반대로 B팀은 무슨 일? 음의 일. 그 다음에 무슨 수축? 신장성 수축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푸셨나요? 맞추셨어요? 아, 맞추셨어요? 많은 분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죠? 지금 무슨 상황에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운동하고 있죠. 그럼 공중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공기저항 없다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방향에 힘이 없는 거니까 수평 방향에 힘이 없으니까 무엇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만 존재하는 거죠. 중력만 존재하는 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에너지 값은 보존이 돼요? 선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은 보존이 되죠. 됐어요? 그게 얼마래요? 300인 거죠. 그러면 선 운동에 대한 역학적인 에너지는 다시 쓰면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mg h 값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두 이 값은 항상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자세나 B 자세나 관계없이 모두 다 뭐 해요? 같겠죠. 그런데 총 역학적인 에너지라고 써드렸죠. 그건 선운동에 대한 에너지 값에다가 무슨 애를 더해야 되니까? 각운동에 대한 회전 에너지 값을 더해야 되니까. 역학적인 에너지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이 20이라는 거죠. 왜요? 이게 300이었으니까. 더하기 x값이 320이 되어야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꼴? 20이 되어야 되는 꼴. 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20을 놓고 이제 푸시면 되겠네요. 무슨 자세와? A 자세와 무슨 자세? B 자세를 푸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놓고 풀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관성 모멘트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2.5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이 얼마예요? 20. 가도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값이 얼마? 20. 그러면 다 풀어냈네요. 자, 그러면 얘는 각속도의 제곱은 얼마 값? 16. 얘는 각속도의 제곱값은 얼마? 4. 됐어요? 그럼 이거 벗기면 각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4. 똑같이 각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무슨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둘 다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스타벅스에서 혼자 책 보고 있다가 오 예 하고 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역학적인 에너지는 무슨 값을 더한 값? 무슨 값을 더한 값? 회전에 대한 에너지 값을 더한 값. 됐어요? 됐나요? 네. 또 하나만 더요. 이렇게 되건 간에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 값, 즉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은 항상 뭐하다? 보존된다. 그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 다시 말을 바꾸면 외적인 토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항상 뭐하다? 보존이 되더라. 변함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물을 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걸 묻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가도 되죠? 네, 그러면 다 풀어드렸죠? 네, 마지막 11번. 가도 되겠습니까? 네, 11번. 문제가 뭐냐면 운동 시에 훈련자의 에너지원 교차점의 변화를 운동 시간 차원에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꼴? 더 빨라진다. 에너지원 교차 지점이 더 빨라진다. 됐어요? 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한 생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더 많이 쓰는 꼴이에요. 지방의 대사율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에너지원으로 무엇의 동원 비율이 더 좋아지는 꼴? 지방. 즉 다시 말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그만큼 뭐해진 꼴? 더 좋아진 꼴.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두 가지 써드렸죠. 하나는 혈중에 대한 지질 변화와 하나는 효소 측면에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걸 두 가지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는 혈중의 지질에 대한 변화라고 썼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문제였던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그런데 고밀도라고 하는 거, 저밀도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있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 얘는 감소.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그게 지질의 변화예요. 지질의 변화. 그래서 고지혈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얘를 잡아먹으니까. 얘를 데리고 운반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수치는 여러분이 혈중의 지질을 물어보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무슨 측면으로 쓰라고 했냐면 효소 측면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한 꼴? 증가한 꼴. 그러니까 무엇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꼴.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내도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치 잘난 척이야. 가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도 굉장히 잘 냈죠. 다 잘났대? 자, X축이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걸 설명을 드리려다가 일부러 숨겼어요. 이거 주면 다 풀 것 같아서. 이게 파워 10판에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파워 8판에 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답은 똑같아요. 무엇을 감소하고 싶으면? 체중을 뭐 하고 싶으면? 감량하고 싶으면 무슨 비율만 따져서는 안 된다? 지방에 동원되는 비율만 따지면 안 된다. 무엇을 따져야 되더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따져 물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확인을 시켜드리면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총 무슨 양? 그러면 저강도보다는 어느 강도가? 중고강도가 훨씬 더 뭐 하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거니까. 됐어요? 무슨 대사로부터?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어느 게 훨씬 더 큰 거니까 저강도보다는 어디가 훨씬 커요? 중고강도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림에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 동원이 되었지만 50%가 동원이 되고 얘도 50%가 동원이 되었지만 무슨 강도였을 때는 고강도였을 때는 30%밖에 들지 않지만 실질적인 양은 더 많습니다. 라는 걸 지금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림 있죠? 찾았습니까? X축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운동, 강도. 찾았습니까? 중요한 값은 이 값이죠. 지방의 산화. 그래서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시냐면 요거 있습니까? 요거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은 지금 운동 강도가 30이죠.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려보면 어느 거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지방의 동원 비율이 높죠. 즉,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단순히 이 그래프는 무엇만 가지고 설명한 값? 지방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소비량 값만 놓고 구한 값. 이 그래프는. 그럼 이 그래프는 정확한 값이에요? 부정확한 값이에요? 부정확한 값인 거네요. 그래서 요걸로 합시다 또는 요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요 똑같이 VO2 max 30%였을 때는 이 그래프로 얘기하면 지방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이걸로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무엇은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얘는 지방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얘는 여기까지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니까 이 순간에서의 운동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지방에 대한 산화가 제일 뭐하다? 많다. 그게 중고강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거를 대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 제가 아까 요거는 호흡교환율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요거죠. 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호흡교환율로 몇에 근접합니까? 1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것도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럼 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뭐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방의 산화도 증가하고 있죠. 안 맞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값이 0.8에서 예를 들어서 0.9로 올라오면 무엇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럼 이 그래프인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나 똑같은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이긴 하지만 그래프가 되게 좋아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이번 모의고사는 끝나겠네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새벽밥 먹고 오셨을 텐데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를 꼭 다이어리에다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의고사는 아마 8월 20 며칠 날 볼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스텝 4에 대한 마지막 모의고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볼 거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풀면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배점에 따라서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손이 떨려서 막 못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써놓기만 하고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풀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좀 천천히 쓰시라고.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았으니 다시 천천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천천히 쓰라고. 마찬가지예요. 빨리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장 갔을 때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문제는 없다고요.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시간 차이예요. 빨리 나느냐 좀 늦게 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몰라서 못 풀어내는 문제는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보다는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못 쓴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기억납니다. 천천히 각성 떨어뜨리면 다 기억나니까 제발 좀 빨리 풀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급해요. 너무 그냥 문제 보면 기계예요. 그냥 뜨르르르.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기 딱 좋다고요. 아무튼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8월 언제 제 기억으로는 2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